자, 맞췄고, 자, 자, 제이미, 소윤이. 소윤이도 화면 켜. 소윤, 성빈, 윤준. 자, 자, 하진이 15소년 표류기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80쪽이요. 40? 80쪽이요. 10. 그 몇 페이지짜리야? 200페이지요. 80쪽. 소윤이는 50쪽이요. 90쪽? 네. 그 다음에 문단 쓰기, 문장 쓰기 했어? 하진이, 아니요. 소윤이는 6문단 적었어요. 여섯 문단? 네. 음, 그 다음에 한자, 이건데, 한자 못 외웠어? 네. 못 읽었어요. 하진이는 저 못 외웠는데요. 지금 뭐 당장 외울 수도 있네. 자, 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퀴즈를 봅시다. 어, 자, 1번, 하진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만물은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탈레스. 알렉스. 맞죠? 탈레스. 네. 그 다음에 소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는 니콜라우스 음,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예,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예, 좋아요. 하진이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케플러. 예, 요하네스 케플러. 소윤이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자, 사진이 고전역학 기초로 세운 운동의 법칙과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뉴턴. 아이작 뉴턴. 좋아요. 소윤이 전기를 발견하고 연을 이용한 번개 실험을 했던 미국 과학자는 벤저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둘이 막 잘하네. 자, 진화론을 주장하여 종의 기원을 저술한 과학자는 찰스 다윈. 찰스 다윈. 예. 소윤이 소독법을 발전시켜 감염률을 낮춘 의학자로 현대 수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리스터, 조지프 리스터. 사진이 백신 개발의 아버지로 광견병과 탄저병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는 루이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 소윤이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러시아 과학자는 멘델레예프,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사진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물리학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소윤이 사능 연구로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여성 과학자는 마리 큐리, 퀴리. 사진이 진공관을 이용하여 전자를 발견한 영국 물리학자는 KJ 톰슨. J.J. 톰슨. 소윤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과학자는 제임스 왓슨, 또 하나, 2명이지. 어, 한 명밖에 안 찾았어요. 왓슨과 클릭, 프랜시스 클릭입니다. 맞았다.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로 계산 가능한 수 논문을 발표한 수학자는 앨런 매시튼 튜링. 맞습니다. 앨런 튜링. 소윤이 빅뱅 이론을 발전시키고 블랙홀 연구에 기여한 학자는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사진이 인터넷의 기초인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한 사람은 팀 버너리스리 경. 팀 버너스리. 소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연구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부통령은 스티븐 슈나이더, 아니 미국 부통령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사진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연구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공동 수상한 미국 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 일고. 성빈아, 네?
들려? 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 뭐지? 컴퓨터가 너무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자, 성빈이한테 문제 내줄게, 그럼. 네. mRNA 백신 기술을 발전시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는? 잘 모르겠어요. 음, 소윤이, 과학자는? 커털린 커리코두르 와이스먼? 카탈린 카리코. 자, 한진이.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캐스9의 개발자는? 크리스퍼, 누구야? 크리스퍼? 아니, 크리스퍼 캐스9을 개발한 과학자. 개발한 사람. 모르겠어요. 성빈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윤이. 에마니엘 샤르팡티에? 임마누엘 샤르팡티에랑 제니퍼 다우드나. 좋아요. 성빈아, 15소년 표류기 책 다 읽었어? 네, 오, 몇 페이지짜리야? 193페이지요. 오, 잘했어요. 그러면은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세 문단 정도 썼어요. 정도? 어? 아, 세 문단 썼어요. 그 다음에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음, 한자를 다 외우다니. 한자를, 자, 15소년 표류기.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직 못 읽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15소년 표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5소년 표류기. 어, 자, 이렇게 뭐 만화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 줄거리가 없네. 잠깐만요. 이걸로 똑같이 너무 길다. 5분짜리. 자, 여기 이 부분짜리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엔 바다톡톡. 모험심이 넘쳐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러 온 배명중학교 교사 박한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바다에 어른들도 없이 남겨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군다나 폭풍과 맞서며
바다 위에서 20여일을 떠난다면요. 모험을 떠나는 기분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앞설까요? 여기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 15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센 파도와 폭풍우를 이겨낸 15명의 소년들은 어른들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하는데요. 소년들은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자신들을 지켜줄 어른들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원래 이 책은 1888년 2년간의 휴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지금의 15소년 표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작가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소년 표류기는 프랑스 작가 질베른이 쓴 책입니다. 해저 이만야라는 책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15소년 표류기를 비롯한 해저 이만희, 80일간의 세계 일주 등은 150년에서 160년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15소년 표류기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소년 표류기는 전 세계로 번역되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그 인기가 높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15소년 표류기의 시대적 배경도 살펴볼까요?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840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5소년 표류기는 20년 후인 1860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시작합니다. 소서스 오클랜드에는 체험형 기숙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기숙학교의 학생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럼 이 소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체험형 기숙학교의 14명의 소년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뉴질랜드 해변을 떠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생각에 신이 난 소년들은 출항 전날 밤 미리 배에서 자기로 합니다. 이 배가 바로 슬루기호인데요. 짐을 챙기러 간 선장과 술을 마시러 간 선원들이 잠시 다리를 비운 틈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인지 슬루기호는 항구에서 멀어집니다. 배에 타고 있던 특수선원인 흑인 소년 목걸을 포함한 15명의 소년들은 어른도 없이 항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항해를 시작한 지 20여일 후에 소년들을 태운 슬루기호는 드디어 육지에 도착합니다.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파도에 휩쓸릴 뻔돼 배는 많이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소년들은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육지를 제대로 탐험하기 전까지 배에서 생활하기로 한 소년들은 우선 배에서 우려낼 수 있도록 사다리 밧줄을 설치하고 잠은 선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맹수 때는 원주민이 출연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이 자는 동안 다른 소년들보다 나이가 많은 부리양, 드니폰, 고든 등이 교대로 보트를 썼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첫날 밤을 지낸 소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소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의 식료품 목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량이기 때문이죠. 이후 소년들은 앞으로의 표류 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우선 당장 먹을 것은 물고기잡이, 조개잡이, 바다새 사냥 등으로 최대한 배에 있는 식량을 아꼈습니다. 다음 배의 물품을 조사하여 표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배에는 의복, 침구, 무기, 신호탄, 식기와 여러 종류의 밧줄과 도, 그리고 세면도구, 치사도구 등이 오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탐험에 필요한 나침반과 망원경도 있었고요. 나팔과 연장도구,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소년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 데 능숙해졌는데요. 해조류 사이에 숨어있는 대구와 작은 물고기들을 잘 잡았습니다. 한 번은 커다란 바다 거북도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했고요. 그럼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었다고 계속 해안가에 있는 부서진 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칠지,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보금자리는 당연히 탐험을 통해 찾아야겠죠. 육지 탐험은 날씨가 좋은 날 부리양이 먼저 시작합니다. 부리양은 탐험 중 바닷부분을 발견하고 이 해안이 뉴질랜드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수백 마리가 뼈를 지어 뒤뚱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부리양은 이곳이 뉴질랜드보다 더 남쪽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섬인지 대륙인지 확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살펴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지평선이 보이면 대륙이고 수평선이 보이면 섬으로 구분하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본 결과 불량은 이곳이 섬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의 눈에는 저 멀리 푸른 수평선이 보였기 때문이죠. 불량은 다른 소년들에게 탐험 결과 이곳은 섬이라고 말했는데요. 불량을 믿기 싫었던 도니포는 섬을 다시 제대로 탐험할 것을 주장하죠. 더 멀리, 더 많은 곳을 탐험하기 위해 불량, 도니폰, 윌콕스, 서비스 그리고 고든에게가 탐험대를 구성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탐험 중 울창한 숲을 도끼로 헤쳐나가고 높은 바위도 넘어가면서 며칠 동안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 과정에서 서비스가 오두막을 발견하고 고든에게가 FB1807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애타게 찾던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애타게 찾던 동굴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기쁜 마음에 그냥 들어가실 건가요? 소년들은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와 조심성을 발휘합니다. 우선 동굴 입구를 확인하고 수상한 기척이 있는지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명소가 있을지 무서운 원주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나뭇잎이 잘 타오르는 것을 보고 동굴 안의 공기가 이상 없다고 판단한 소년들은 동굴 안을 조사하며 이곳은 이 섬에서 홀로 살았던 프랑스 사람이 지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프랑스인은 섬의 지도를 남겨두어서 소년들이 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동굴을 보금자리로 정한 소년들은 슬루기호를 분해하여 뗏목을 만들고 거기에 슬루기호에 있던 식량, 식기류, 의류, 무기류 등을 실어 동굴이 있는 곳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높은 벼랑에 부적깃발을 설치하고요. 소년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이 타고 온 슬루기호를 분해하여 뗏목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은 모두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굴로 짐을 옮긴 후 소년들은 회의를 통해 섬의 곳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안전한 곳으로 짐을 옮긴 후 소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룬 소년들은 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지휘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마다 판정해 줄 사람, 대통령을 뽑습니다. 제1대 대통령은 미국 소년 고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이 배가 망망대해로 가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항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소년들이 잠든 사이 배가 바다로 간 것일까요? 연을 띄우는 장면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섬에 악당들이 도착하고 소년들은 악당들의 위치를 정찰하기 위해 연을 띄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밤에 사람을 태운 연을 띄우면 섬 몽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악당들이 섬에 있다면 밤에 모닥불을 피울 테고 모닥불을 피우면 악당들이 사용하는 모닥불로 악당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사리 연을 만들고 정찰을 위해 연을 띄우려고 할 때 자크는 자신이 꼭 연을 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크는 왜 이 정찰임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자크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출항하던 날 본인이 장난으로 밧줄을 풀어서 슬루기호가 항구를 떠나게 됐다고요. 그래서 다른 소년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게 됐다고요. 다른 소년들은 그 말을 듣고 자크를 위로하며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자크였다면 용기 있게 다른 소년들한테 고백을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크의 고백을 들은 소년 중 한 명이었다면 자크를 위로해주며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자크를 지책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소설 속 캐릭터에 대입하며 소설을 읽는 것도 재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나중에 소년들은 무시무시한 악당을 물리치고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결국 무사히 오클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난간을 헤쳐나가고 또 어떻게 의기투합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사건들은 꼭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악당이 출연하는 장면과 표범에게 공격당하는 도니폰을 구출하는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섬을 직접 탐험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모습 등에서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년들이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소년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15소년들이 첫 번째 겨울을 날 때도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환경인 무인도. 설상가상 소년들은 기름도 부족해지는데요. 그 기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년들은 협동해서 바다 표범을 사냥하고 바다 표범을 삶아 떠오르는 기름으로 기름 부족을 해결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생 또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대처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5소년 표류기에 있는 소년들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동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면 위기 대처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단순히 물놀이하는 공간? 멋진 사진을 찍는 배경? 15소년 표류기에서 바다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5소년들과 같은 모험심, 도전정신을 배우고 바다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요일에 바다톡톡 강의였습니다. 정승희 교수. 네. 네, 뭐, 전체 저거 영상으로 한번 봤고요. 자, 우선 우리는 서면으로 줄거리는 다음 시간에 보고, 자, 핵심 정리 보면 작품 개요. 원래 2해 동안의 휴가였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2해 동안의 휴가. 원래 제목은 네, 쥘 베른 모험소설입니다. 자, 쥘 베른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모험 SF 작가로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등으로 유명하고 그의 작품은 과학적 상상력과 현실적 모험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고 15소년 표류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대표적 생존 모험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과 리더십. 네, 서로 협력하고 리더십. 그래서 15명의 소년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협력과 리더십을 통해 생존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인간의 도전 정신. 문명의 도움 없이 순수한 노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과정은 인간의 도전 정신과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정의와 용기. 소년들은 해적들과 맞서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이는 강자에 맞서는 용기와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성장과 독립. 처음에는 어른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스스로 살아가며 점차 독립적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했고, 다음 주 숙제. 자, 다 읽으면 200점입니다. 자, 그 한자 보시고,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15전형 표르기. 다음 시간에 이제 퀴즈, 1차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자, 못 읽은 사람은 마저 읽어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음.